예, 리플입니다. 리플. 예, 리플입니다. 오늘 한 종목 뜯어보기 강의. 한 종목 뜯어보기 강의. 오늘의 첫 종목은 리플이다. 좀 뭐랄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걸 간략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안내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리플인데 일단 리플의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의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결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결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거 다들 알고 있죠. 금융 송금 결제 지원 관련된 코인에서는 리플이 넘버원이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특이한 게 수수료를 채굴자에게 주지 않고 수수료만큼 총량을 소각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다가 알았는데 세 번째 기능은 모르고 있었는데 수수료를 채굴자에게 주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는 형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채굴자한테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수수료만큼의 총량을 소각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리플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창업자라고 한다면 이제 갈링 하우스라고 해서 그 브래드 갈링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작년이었었던 것 같은데 리플을 굉장히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죠. 리플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개발자는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인데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 개발자의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스텔라 루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이 엄마고 스텔라 루멘이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스텔라 루멘이 리플을 쫓아가는 방향의 형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텔라 루멘과 리플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드포크 돼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리플 개발자가 결론적으로 하드포크해서 암호화폐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고, 와이즈 레이팅즈라고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코인의 이제 레이트를 만들어서 등급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뭐 코인마켓캡 가면은 등급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코인에 대해서 이제 등급이 매겨진 거는 현재는 제가 봤을 때 B-로 나와 있었습니다. B-. 그리고 이제 중국 정보부에서 CCID라는 곳에서는 이제 101.1점으로 16위로 레이팅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이 이런 등급을 받고 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등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그리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리플 관련된 이제 CTO인가 CEO인가 이 친구가 이제 리플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리플이 뭔 줄 알아? 너 리플이랑 SRP랑 XRP랑 이 차이를 모르네? 리플은 여러분 회사 이름이에요. 재단과 회사 이름이에요. 이름. 사실 리플은 코인이 아니에요. 그냥 재단과 회사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XRP입니다. XRP. XRP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명칭을 부를 때는 리플로 부르는 게 아니라 XRP로 부르는, 코인 XRP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가면은 자, 이게 좀 되게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비채굴형 암호화폐, 우리가 채굴되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채굴을 돌려서 암호형 연산을, 수학적 연산을 풀면서 보상을 받는 게 비트코인 채굴형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리플이 이제 얘네들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비채굴형, 채굴이 되지 않아요. 채굴이 되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지분 증명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좀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증명처럼 받는다는 식으로. 아마 이게 지분 증명도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을 텐데 그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2위다. 지금은 순위가 이게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1위가 된 게 이더리움일 거예요. 이거 바뀌면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도 이것도 몰랐는데 아이오타가 원래 리플보다 시총이 컸대요. 뺏겼었다가 다시 지금 넘어지면서 리플로 바뀐 겁니다. 아이오타한테 시총을 뺏겼었다. 뭐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런 애들도 중간에 있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시총을 회복을 했지만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뭐 에이다라던가 솔라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채굴형 암호화폐 중에 2위다. 그리고 결제 속도가 2초라는 거에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들고 있어서 결제 혹은 해외로 보낼 때 리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리또속. 리플에 또 속았다. 이 내용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예, 리플에 대해서 소송이 끝날 것이다. 소송이 끝날 것이다. 혹은 리플에서 어떤 어떤 파트너십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여기저기 뭐 뉴스들이 나와요. 가끔씩 퍼드 뉴스라고 하는데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특히 그래서 리플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리또속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가 또 도지코인과 함께해서 양대 산맥으로 비트코인이랑 디커플링 돼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플 흡성, 도지 흡성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리플이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소송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리플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주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약간 끌고 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비트랑 디커플링 되면 굉장히 작년에도 여러분 2021년 때도 리플이 작년 초였을 거예요. 초에 2021년 초에 비트코인이랑 디커플링 돼가지고 리플이 오지게 오른 때가 있었어요. 1,000원 넘어가면서 막 엄청나게 리플만 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플이 흡성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링하우스, 이 갈링하우스라는 이 창업자가 리플을 10억 개씩을 매도를 친 거야. 그래서 그때 얘기가 뭐였냐, 야 이거 폰지 스캠이다, 사기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죠. 논란거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논란거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때 얘가 어디까지 찍냐면 4,925원이라는 고점을 찍습니다. 4,925원. 그러니까 뭐 해외에선 달러로 환산하면 약간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으나 5,000원이 약간 안 되는 가격으로 고점을 찍고 거기에서 지금의 가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토막 정도, 10토막 정도 난 거죠. 시총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직접 알고 있지만 리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이고, 이 소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언급을 하면서 볼게요. 일단 2020년도에 소송을 당해요. 2020년 겨울에 12월 22일 겨울에 리플이 증권으로 소송이 됩니다. 근데 리플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플은 우리는 화폐다. 코인이 어떻게 증권일 수가 있냐? 우린 이거는 화폐다, 화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SEC는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리플의 입장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야 우리 이거 너네들이 사실 다른 거 증권이라고 얘기했으면 SEC가 미리 고지해서 우리가 이거 먼저 경고를 해줬었어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해명을 할 텐데, 니네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소송을 딱 해버리면 그게 되냐 하면서 그걸 이제 법정에다가 증거 자료로 내세우면서 소송을 다시 걸죠. 얘네들이 우리는 경고 받은 것도 없고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송에 걸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아무래도 SEC라던가 이런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제 리플을 상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상장 폐지. 코인베이스를 리플 상장 폐지시키고 캐나다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시켜요. 아무래도 캐나다와 미국에는 좀 뭔가 그 유사한 그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서 캐나다 거래소도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얼마 전에 2022년 약 한 10월인가 9월쯤에 이제 캐나다에서 리플을 다시 재상장을 시켜줍니다. 재상장을 시켜주면서 거기서 리플이 또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그때 아마 이제 법정에서 좀 리플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다시 재상장을 좀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FTX든 뭐 셀시우스든 루나 사태든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리플이 다시 나락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지금이 현재 2022년 12월 28일인데 전남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 우리 약식 재판 이 소송 관련된 부분이 너무 퍼드 뉴스가 많으니까 3월 31일까지는 기대를 하지 마. 그때까지는 판결 안 돼. 약식도 안 끝나.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대하지 말라 그래요. 변호사가 와가지고 기대하지 말아라. 일단은 소송 절차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에 대해서 뭐 증거를 해서 뭐 보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수정을 같이 해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뭐 어쩔 거, 이게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이 소송이 큰 소송이라서 잘 안 끝나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SEC가 뭐 소송에서 진 적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한번 소송을 걸었을 때는 좀 거의 진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거의 진 적이 없다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가 많고 SEC가 너무 질질 끌고 있어요. SEC가 너무 일정을 연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질 것 같은데 점점 뭔가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힘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힘먼 문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2일에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던 플레어 관련돼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는 게 2020년 12월 12일에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에어드랍을 1대1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코인베이스 월렛에서도 플레어 관련돼서 에어드랍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1월달 정도에 2023년 1월달 정도에 그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리플 관련돼서 10,000명이 보고 있는 영상이 있었어.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도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리플을 나한테 얼마를 보내주면, 그러니까 거기 주소도 있었겠죠. 원래 주소도 있었겠죠. 얼마를 주면 내가 얼마 후에 리플을 너한테 더블로 더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영상을 틀어놨냐면 리플의 창업자인가 개발자의 영상을 틀어놓고 검은색 화면이었던 것 같아. 그거를 해놓고 영상을 틀어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리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속출을 했어요. 리플 피해자가 엄청 많이 속출을 해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또 만약에 보인다면 리플 관련돼가지고 보내주면 2배로 불려서 보내주겠다. 이거는 다 사기 영상입니다. 사기 영상입니다. 사기 영상.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해킹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MBC인가 SBS 드라마인가 하여튼 그쪽도 리플 관련돼서 해킹돼가지고 이런 영상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힘먼 연설이라는 거예요. 힘먼 연설인데 이 힘먼 연설이 뭐냐면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과거 SEC 위원이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발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발언한 거를 이제 야 너네 이거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법원에 제출해라 하니까 SEC가 야 자, 그럼 기다려봐 해놓고선 블랭크를 만들어서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보는 사람들. 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SEC 입장에서 이걸 완전 공개해가지고 보여줘 버리게 되면 자기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봉인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다 야 이거 봉인해줘 하고 요청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금 또 그 기간들이 생기는 거죠. 봉인 요청해가지고. 근데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봉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힘먼 연설이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핵심 키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먼 연설을 리플 쪽에게 아주 우세하면서 법적 근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리플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위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은 뭐 어떠한 소송 일정들이 더 있을 거지만은 최단기간 안에 여러분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장기간으로 리플에 대해서 큰 가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뭐 장기간으로 정말 홀더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떠한 악재가 또 생기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